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8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벌써 한 주가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갔는데 이제는 정말 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안심해도 될 정도의 이제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는 우리 세가 날아든다의 유일한 우리 비정치 쇼양 팟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다양한 이야기로 꾸며지니까 정치 이슈는 뭐 나도 모르게 가끔씩 튀어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메인 요리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평상시처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거 틀어놓으시고 서로 그냥 소통하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계세요. 네, 단톡방으로 사용하세요. 네, 사용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BGM처럼 어디 카페 오신 것처럼 카페에서 옆 테이블이 떠든다 생각하시고 그냥 대화 채팅창에서 서로 대화 나누시면 되니까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네버엔딩 스토리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오늘 또 우리 커트를 깔끔하게 하셨다고 하는 우리 오사충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속이 편한 남자 오사충입니다. 네? 왜 속이 편하세요? 진짜 채찍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윤석열. 윤석열. 관두니까. 아니 근데 지금 막 갑자기 또 막 대선 막 지지율이 엄청 오르고 있던데. 아니 그거는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고 나는 세 개만 내 인생 목표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 인간 잘리는 거. 두 번째는 교수님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세 번째는 얘기 안 할 거야. 그 새날이 잘 되는 거. 그래 그렇게 하자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든 걸 그 심리적인 것 같아. 몸은 마음이 편해야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보면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그래 마차님이 저번에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 나 다 나았어. 그래요? 내가 그거잖아, 내가. 그거. 그래요? 지금 온몸으로 다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좋다고 이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보고, 뭐 등산을 하고 그래서 등산도 하고 해서 제가 임상 실험을 엄청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조만간 대장성 증후군 특집으로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 그때 모든 데이터 다 공개됩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유명 무슨 서울대 박사님 강의도 내가 엄청 들어가지고 요즘에 하루에 비타민도 6,000mg씩 먹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상밖에 안 되는데 상상까지 가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아니 제가 혼자만 일상으로 할 거예요. 일상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 좀만 기다려 주시고. 자, 그 옆에는 지금 막 독립군 운동을 하고 오신 우리 마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일정에 나오시는 분. 그러니까 뭔가 전해줘야 되고 뭐 그죠? 그런 느낌이 나는데. 몸 안에 총 있는 것 같아. 마사님 인사 안 했어요 아직. 조선은 지금 지옥이요.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이렇게 모자 사실 때 약간 그때 그 당시 느낌으로 파는 건지 알고 사신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세일해서 샀는데요.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사냥꾼 입으니까. 밀렵 스타일 같은 느낌도 나는데. 이걸 어떻게 밀렵이라 완전히 아무리 그래도 이걸 밀렵이라고. 에헤이. 뭔가 그랬잖아요. 거기 우리 독립군 우리 전지현 씨가 이거 나왔죠. 네, 완전 클래식하게. 그러니까 신경 떨어지면 이제 사냥해가지고 독립군 동료들 먹여야죠. 근데 아까 푸나님은 딱 보시더니 요구르트 아줌마라고 그러셔가지고. 오늘 많이 팔고 왔습니다. 프레시 매니저. 네. 자, 우리 마차님 자리 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미용실 아주 여기서 계속 자르세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주 커트가 잘 되시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지금 바꾼 거예요 미용실을? 아니요. 그때 근데 좀 달라졌는데 많이. 디자이너. 그 디자이너가 네. 둘씩 대박이 나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쉬셨어요. 네, 이제 오랜만에 컴백하셔가지고 컨디션이 좋았나 봅니다. 좋아서 아니 보니까 그 전에는 머리에다 뭘 안 뿌려주셨거든. 그때 어려워서 안 뿌려주셨나 봐. 왁스도 안 발라줬는데 주식으로 대박 나시더니 왁스도 발라주시고. 염색도 하세요? 아니요. 그래요? 진짜? 부럽다. 지금 완전 머리예요. 저는 완전 하얘요. 머리. 백발이에요. 염색 안 하면? 네. 아니 혈액 순환이 잘 되면 머리가 그 검정 머리가 오랫동안 난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하얗게 혈액 순환이 잘 될 수도 있잖아요. 혈액 순환 잘 되지 않으세요? 혈액순환 하면 나죠. 오사충이지 혈액순환 그것도 꼭 하면. 관련이 없구나. 네, 제가 진짜 호가 혁순이야 혁순. 예. 내가 좀 하도 건강 방송을 보다 보니 어떤 분이 흰머리가 나는 것도 혈액 순환이 안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걸 다 했나? 생각해 보니까는
그 노인분들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흰머리잖아. 나 그래서 백수도 먹어봤어. 그래요? 백수. 알고 보니까 다 가짜라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비싸게 샀었는데. 아,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세상에 정보가 많이 떠도는데 제가 다 임상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알려드릴 테니까 좀만 꼭 해주세요. 기다려주시고 자 오늘 주제는 한 주 동안 엄청 뜨거웠죠.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뭐 땅 투기 얘기도 괜찮고 뭐 땅에 관련된 얘기 뭐 저쪽 땅 얘기 하셔도 되고 뭐 땅에서 자라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 하셔도 되고 뭐 가보고 싶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 다양한 땅에 대한 이야기, 땅의 비밀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최첨단 순서. 추첨 시스템을 또 가동시키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도 똑같이 왕 게임으로 설마 또 왕 한 명이 오늘도 안 하겠죠. 내가 요즘에 나머지 이거 맞으니까 요즘에 로또가 안 맞아. 되는 일이 없어. 여기다 모든 운을 쓰려고 다행이다. 오늘 아니네. 예. 전해요. 네. 자, 야수님이 다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 그러면은 네네. 항상 이제 나 에이스는 1번이야? 이게 내가 1번 할게요. 1번. 1희 씨가 2번 하고 2번. 오사춘기니 3번, 4번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3번. 예. 네, 알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네버엔딩 스토리 182회. 제가 참 오랜만에 첫 번째 순서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분위기상 제가 첫 번째를 했는데 사실 준비된 건 없어요. 이게 오늘 부럽다. 방송 시작되기 대단해. 전까지도 오늘 주제가 뭐였는지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랑 잠깐 근데 이제, 바꿀까요? 예, 내가 먼저 예. 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살을 더 붙여 나가는 거지. 오늘 그 땅 이야기, 예. 땅에 관련된, 그래서 제일 먼저 딱 생각난 게 어렸을 때, 제가 그 아이들이 오락실에 거의 목숨을 걸잖아요. 네. 갤러그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너구리 뛰는 거 뭡니까 그거? 그냥 너구리. 너구리랑 보글보글, 테트리스 이런 거 많이 했죠. 갤러그.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그 오락을 엄청 싫어했어요. 오. 저는 무조건 가면 당구 치기만 해, 당구 게임만 했어요. 그 오락실에서 그 화면에서 이렇게 큐대 옮겨가지고 당구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깨면 어떤 여자분 약간 그 예쁜 다리 나오면서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당구 그 자체에 너무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 당구를 못 입고 이제 중학교 때는 당구장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형들 때문에 고등학교 가자마자 제일 먼저 간 게 당구장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당구장을 다녔어요. 당구 몇 치세요? 고3 때까지 150을 쳤는데 네. 졸업하고는 거의 안 쳤어요. 제가 가장 재미있을 때인가요? 150 제일 재밌죠. 저도 150 그러니까 치는데 그때 그러니까 저는 4구를 안 치고 3구로만 계속 쳤거든요. 그게 뭐예요? 3구는 이제 3쿠션. 예. 3쿠션 그래서 150이 엄청 잘 치는 거 아니야? 그냥 4구는 엄청 잘 치는 거 아니야? 3구로만 계속 해서 150 쳤었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5,000원짜리 한 장으로 밤새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3구로 이제 치면, 그러니까 공의 가격이 있어요. 3쿠션 치면 500원, 그러니까 1쿠션 들어가면은 1,000원, 네. 2쿠션은 1,500원, 이제 3쿠션은 2,000원. 그러면 쿠션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거야? 엄청 잘 치는 거네. 근데 그게 어.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사람마다 공에 따라 다른데 이제 고수랑 칠 때는 이제 고수가 몇 개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1쿠션 잡아줄게. 아니면 뭐 3쿠션 잡아줄게 하는 건 뭐냐면 3쿠션을 쳐도 그냥 쿠션 안 친 거로 해주면서 쳐준단 말이에요. 예, 하나 접어, 그러니까 핸디 잡아주는 거랑 비슷한 그 거거든요. 설명하기가 좀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러니까 그 당구 게임 다음으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땅 따먹기 게임이 있었어요. 오락실에 땅 따먹기가 있어요. 오락실에 있었던 게임 중에 땅 따먹기 게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 따먹기 게임이 아이들한테 정말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 그 오락기하고 나하고 이제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그 직사각형의 한쪽 구석에서 내가 시작하고 저쪽 반대쪽 구석에서 오락기가 자동으로 땅을 따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 있잖아요. 땅 선을 그리는 말을 방해하는 악마들이 돌아다니는데 걔한테 딱 걸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피해서 빨리 조금씩 야금야금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돌아온 만큼 땅이 이제 넓어지잖아요. 문제는 그 땅 밑에 야한 그림이 있는 거야. 뭔지 알겠다. 야한 그림이 있어가지고. 맞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그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있고 모자이크하지. 그 오락기가 이기면 그냥 다음 판으로 넘어가 버리는 맞아요. 거야. 생각난다.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애들이 막 딴 거 하다가 저 사람이 다 깰 때쯤 되잖아요. 애들이 모여서 맞아. 뒤에 갑자기 모여서 구경하고 기다리고 있어. 깨기를. 그러다가 못 깨면은 에휴. 다시 다 흐트러져.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팬티 옆에 콜라병이 있었어요. 그 뭐 비키니 입고 그러잖아요. 저는 뭐 그래서 디테일하기까지 생각이 안 맞아 나는데 콜라병이 있었어 그런 거 거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야한 그림, 그러니까 야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었다는 맞아. 것만 생각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냐면 그 게임에 그러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보여주는 시간도 잠깐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그 여유를 안 줘요. 바로 이제 돈 놓고 다시 시작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니까 그런 땅 따먹기 게임이 생각이 났는데, 그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미얀마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얀마 관련해서 이제 책을 쭉 그 책 왔어요? 예, 오. 미얀마 관련해서 책을 쭉 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2017년 5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2017년 5월이었나, 18년 5월이었나? 예, 하여튼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 해 이제 그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 회담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맞다, 대한민국이 섬나라가 아니라 대륙의 그 끝에 있는 나라인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그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만 보고 살거나 안 그러면 북한, 일본, 중국 이렇게만 보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그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지구상에서 제일 큰 대륙에 속해 있는 대륙의 일부잖아요. 근데 너무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2년 정도를 그 지리학 관련된 책을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왜 저렇게 살고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왜 저런 음식을 먹고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은 어쩌다가 그런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 그렇게 정착이 됐을까, 그런 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그 지리학을, 그러니까 지리 정치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유럽 중심으로 쓰거나 미국 중심으로 쓰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얀마에 관련된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또 한 번 깨닫게 된 게,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는 내가 모르는구나. 이게 좀 문제의식이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찾아봐도 자료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에 대한 그 이슈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어제였습니까? 오늘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로서는, 아시아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그렇게 탄압하는 건 옳지 않다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선진국이라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미얀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에서도 아무 얘기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평소 습관대로 이제 세계 지도를 쫙 펴봤습니다. 펴봤다는 건 거짓말이고, 이제 컴퓨터 화면에 저는 27인치 모니터를 쓰거든요. 27인치 모니터에다가 이제 그 구글 맵을 딱 띄워놓고 이제 미얀마라고 딱 치니까 이제 미얀마가 제일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줌아웃 해가지고 세계 지도를 딱 놓고 딱 보니까, 어렴풋이 이제 예전에 풍월로 봤던 게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역대 대통령 어떤 대통령보다 국방비 증액 속도가 가파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비난도 많아요. 왜 그 민주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군사력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그러니까 말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왜 뒤로는 그렇게 군비 증강을 왜 하느냐. 뭐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세계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모른다고 칩시다, 그냥.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가 돌아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원 중에 하나가 기름 아닙니까? 석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우리 땅에서는 석유가 안 나지만 뭐 왜 그런가는 자체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기름으로 돌아가게 지금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플라스틱을 뭐 쓰면 안 된다, 플라스틱을 사용을 줄이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유 사용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플라스틱은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유 생산량을 줄여야지 플라스틱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런 이렇게 물병이나 뭐 이렇게 이런 일회용품들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어떤 그 생활 그 인프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도로, 집, 뭐 다리, 뭐 여러 가지 그 정말 엄청 큰 인프라 안에서도 플라스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거대한 부품의 형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필수적인 어떤 자원이 돼버린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유입되는 원유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는 속도 자체가 느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유가 들어오는 그 길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금까지는 그 원유가 들어오는 길목들을 미 해군이 지켜줬어요. 전 세계 바다를 미 해군이 그러니까 통행료를 받지 않고 지켜줬는데 그 통행료는 나중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그 미 주둔 기지에 대해서 돈을 받잖아요, 방위비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다 각출을 했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무료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돈을 내는 방식으로 미 해군이 전 세계 해역을 그러니까 안보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원유가 수송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원유를 수송해야 되는 나라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일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일본도 훨씬 더 많은 원유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원유 수송 경로가 똑같아.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네. 우리랑 똑같이 왔다가 우리보다 조금 더 가야 되는 거지. 네. 왜냐하면 원유는 대부분 중동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인도를 돌아서 방글라데시를 거쳐서 태국 지나서 뭐 그 말라카 해협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사이에 그 굉장히 좁은 해협이 있거든요. 거기를 지나야 되는데 거기를 안 지나게 되면 한 1000km 이상을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해협을 지나가야지만 그러니까 경제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짜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우리랑 그렇게 나쁜 그 관계가 있는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라카 해협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베트남, 미얀마, 뭐 필리핀 이런 나라의 해역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이제 딱 이름 속에서 뭔가 어떤 느낌이 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베트남은 우리랑 관계가 그나마 괜찮잖아요. 네. 근데 라오스래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는 우리랑 좋았던가? 뭔가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던 이유가 그 아웅산 장군이 죽고 나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영국에서 돌아온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웅산 수치 여사는 군부 독재에 대항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지 정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 여사가 정권을 잡기 전까지 그 군부가 그러니까 제일 친했던 나라가 북한이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일 수교하고 무역 거래가 제일 활발했던 나라가 북한이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약간 외골수였어요. 약간 근데 공산국가. 예. 그죠? 공산국가라기보다는 이제 군사국가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는 종교색이 굉장히 짙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중국이 등장하는 건데 중국은 아시아 전체 통틀어서 친한 나라가 없어요. 중국이 엄청 큰 나라잖아요.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18개인가? 17개인가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단 한 나라하고도 친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친하기가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대국인데 유일하게 친한 나라가 한국인 거예요. 우리도 그 중간에 북한이 껴있으니까 그나마 친한 거지. 그러니까 맞닿아 있었으면 그거는 약간 안 친할 수도 그러니까 있었을 것 우리가 같아요. 우리 한국 고유의 그 컨텐츠의 힘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혈맹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국하고 북한이 혈맹이라고는 하지만 그 묘한 그 긴장 관계가 있어요. 사상 체제에 대해서,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데 그냥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국민 정서로도 그렇고 어떤 역사적 어떤 동질감, 그러니까 일본한테 똑같이 비슷한 피해를 받았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감정도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냥 서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눈 감아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역사도 공유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에서 유일하게 한국하고만 친하고 정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친하게 지내는 나라가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친구도 없고 우리를 도울 사람도 없고 왜 국가가 이렇게 말 그대로 릴레이션십을 이따위로 가졌냐. 아무도 우리를 신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미얀마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그 수치 여사가 등장하기 전에, 그 정권을 잡기 전에 그 군부 정보에서 중국에 이렇게 일종의 이제 러브레터를 보내는 거죠. 친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반가운 거 아닙니까? 미얀마가 힘이 있든 없든지 간에 다 자기를 적대하고 있는데, 심지어 홍콩이라는 자기 그 영토 안에서도 적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나라가 적대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미얀마가 뜬금없이 나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으로서는 무조건 땡큐지. 그러니까 그 미얀마에 돈도 빌려주고 자원개발 지원도 하고 뭐 기부금도 뭐 팍팍 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얀마가 독재든지 민주주의든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상황만 정리되면 돼. 그래서 그 입장 있잖아요. 중국하고 친한 관계로, 협력 관계로 지내겠다라는 그 입장만 바뀌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신경 안 쓰고 일단 이기는 편 우리 편. 어쨌든 그렇죠. 뭐 아무나 이겨라 일단 이기는 편 우리 편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수치 여사가 이렇게 정치에 이렇게 인볼브가 될 때 그 군내에서 그 허가를 안 해주면 안 되게끔 그 정치의 시스템이 정말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돼 헌법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네. 그러니까 군부의 그 모든 의석의 25% 이상이 확보가 되도록. 그걸 받아들였고 그리고 했다고 하잖아요. 군부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힘든 게,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 나라는. 군 통수권자는 그 나라의 참모총장이 군 통수권자예요. 다르네.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라는 건 뭐냐면 군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스스로 마련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는 건 국방 예산을 행정부에서 준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 아니고 독립돼 있다는 건 군을 운영하는 비용을 스스로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는 군에 세금 징수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징수 대행을 하는 거죠. 행정부를 대신해서. 군이 세금을 징수하고 국방비에 책정된 돈을 일단 떼고 나머지 돈을 행정부에 넘겨주는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군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라는 게 엄청 커요. 엄청 크네.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그러니까 해결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다 보니까 군이 웬만한 공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투자해서 들어가 있는 해외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 기업들도 군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나와야 돼.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때 한번 겪었지만 들어갈 때는 환영받는데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정리하는 그 절차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웬만한 인권 선진국들도 거기에 걸려있는 돈이 너무 크니까 함부로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군이 그냥 몰수를 해버리거나 법적으로 그냥 인정을 안 해버리면 그냥 그 미얀마에 들어갔던 모든 자산들은 거기에 묻고 그냥 빈손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강대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달라고 그러면 주지 않을까요? 미얀마에서? 그 힘 있는 나라는 사실 그게 가능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큰 나라들은. 미얀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립 상태에서 버텨왔기 때문에 북한하고 비슷한 근데 이제 느낌이 좀 근데 있어요. 이래서 이제 예. 예를 들어서 힘없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는데 깡패는 돈을 빌려줘도 돈을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뒤에- 같은 나라들은 뭘 그러니까 해도 만약에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얀마가 그냥 혼자 고립되어 있는 나라라면은 그런 논리도 통하겠지만 뒤에 중국이 있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의 어떤 힘만 키워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섣불리 건드리기 힘든 상황이 계속 이렇게 어떤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게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미얀마 시민들을 도와주자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요구를 해야 돼요. 군부가 그렇게 시민들을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돈벌이를 해야겠느냐. 그렇게 돈벌이해서 미얀마 시민들의 피를 바탕으로 그 번 돈으로 너희들 브랜드를 계속 키워나가고 싶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이 이 자기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이미 들어갔던 돈을 털고 나오는 게 이익인지 브랜드 가치가 깎이는 걸 감수하고 버티는 게 이익인지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군부도 흔들리는 거지. 왜냐하면 실제 돈을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큰 세금을 내는 목돈이 되는 건 외국계 기업들인데 그 외국계 기업들이 자기 브랜드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군부에서도 정말 자기 세수의 한 20-30%가 떨어져 나가는 거면 자기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힘을 받으려면은 뭐 한두 기업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기업이 동시다발로 그렇죠. 같이 해야 되죠. 예. 같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미얀마의 이 특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땅에 대해서 어. 이렇게 약간 썰을 풀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음. 갔네요. 자, 네버엔딩 스토리. 자, 땅의 비밀. 네, 김일희 편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은 뭐 댓글도 제일 많이 달리는 게 이제 그 LH 그 직원분들의 그 투기 관련된 예, 거.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달려요. 그래서 이거 왜 막 어떤 거는 막 3천 몇 개가 달려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도 이제 관심 가서 보는데 또 계속 파면 팔수록 계속 뭐 나오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땅이 없습니다. 저는 땅이 뭐 진짜 하나도 없는데 진짜로? 네, 유일하게 딱 갖고 있는 그 땅 흔한 하나. 거 없어요. 그 흔한 거. 유일하게 딱 하나 갖고 있는 땅이 뭐냐면은 못마 땅. 못마 땅 하나 있습니다. 못마 땅. 저는 죄송한데 뭐 네. 야수님 이 사람들을 만약에 1억씩 해갖고 땅 투기를 한 거잖아요. 정보를 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5배가 올라서 땅이 5억을 내가 한 거예요. 회사 잘리고 끝이에요? 그거 현행법으로 안 돼요? 지금 안 돼, 현행법으로는 진짜로?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법이 없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황당해. 그냥 그러니까 돈으로 지금 벌금 뭐 정도 내고 끝이야? 그러니까- 하던데 그러니까 그 LH 공사 같은 걸 그 만들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도덕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 거예요. 아이고. 만약에 아니, LH를 아이고. 만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 LH 설립 하긴 옛날에 법안을 상상했던 주택공사였지, 사람들이 이걸 예상할 수 있었다면 넣었겠죠 그런 거. 아니 나는 왜냐면은 이거는 당연히 할 거라고 해서 일부러 그치. 법을 안 넣었다고 봐요. 나는. 나도 왜냐하면 그래. 이거는 우리 위에 아니, 그러니까- 형님들 다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으로 입법 뺐다.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윤석열이 자기가 뭐 이렇게 선거에 나는 황교안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게 황교안이 잡혀갈 나는 저 사람 왜 안 잡혀가지 그랬다니까요. 근데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안 잡아간 거예요. 그냥 후보 땡치고 말았잖아요. 윤석열도 부인하고 그 장모가 잡아가야 되는데 그 선거 나가고 안 잡아갖고 나 그게 제일 지금 불안해요. 죄송합니다. 불안할 것까지. 어쨌든 뭐 기승전 요즘에 어쨌든 윤석열이야. 이게 막 이렇게 막 땅 때문에 막 이 얘기 저 얘기가 예, 다 나오고 예, 아까 예. 뉴스에도 보니까는 그 전 대통령 때도 그때 것부터 계속 조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요즘에 이제 이거 보면서 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그
꿈 설문조사가 자꾸 바뀌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1980년대는 3위가 선생님을 꿈꾸는 애들이 많았고 2위가 과학자였습니다. 아, 저 과학자나 과학자. 발명가였어요. 네. 1위가 대통령이었어. 왜냐 그때만 해도 대통령이 많이 해먹었거든. 근데 해먹는 순서대로 꿈이 바뀌는 거 애들이 가만 보니까 2021년도에 다시 설문조사를 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3위는 연예인. 맨날 뭐 연예인 빌딩 부자 얘기 많이 나오죠 지금. 2위가 유튜버. 1위가 LH공사 배상 담당 공무원. 아, 진짜로? 초등학생이? 아니 내가 아, 아마 이럴 것이라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요즘에 의대가 미달이 났단 말이에요. 아, 진짜? 개명대 의대가 미달이 났어요. 근데 이거 자본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냐면은 이번에도 우리 주식이 막 폭등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요즘에는 은행을 가려고 그래요. 네. 내가 만약에 자녀가 있다, 애가 취업을 해야 돼. 너 의사 할래, 은행 갈래? 은행 보내는 게 맞는 거야 지금은. 퇴직연금 어마어마합니다. 대출 잘 나오죠. 투자 정보 엄청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일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일 깔끔하죠. 피 볼 일이 없어. 맨날 서류 보고 컴퓨터 보고 그냥 양복 입고 출퇴근 끝이야. 근데 의사는 뭐예요? 맨날 아픈 사람들 봐야 돼. 공부는 또 엄청 오래 해야 되죠. 맨날 손에 피 묻혀. 오늘 누구 돌아가셨네. 또 내가 수술을 뭐 한번 잘못하면 또 죄책감 시달려.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 자꾸. 그나마 의사 하려고 해도 막 성형외과 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대우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도 예전처럼 막 의사 돼서 막 팔자 고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의사들은 아빠가 병원 갖고 있어야지 의사도 할 만한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 이게 의사 하는 그 동생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되게 많이 놀려먹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성형외과 하는 후배가 있는데 돈 엄청 벌어요. 그거 괜찮죠 성형외과는 지금. 근데 돈 엄청 버는데 문제는 그 돈을 지는 못 쓴다는 거지. 너무 바빠서. 예.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심하니까 주말 진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일요일 오전 오후 딱 이렇게 잠깐 쉬는 거 말고는 1년 내내 일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거의. 근데 자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받는 월급만 몇 천만 원이야. 그러면 월급 그 돈을 받으면 뭐 하냐고. 그래서 하루 종일 병원에 짱박혀 그래서 있는데. 여자분들이 성형외과 의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돈만 벌어오기만 하지 쓸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모일 때마다 항상 놀려먹는 톡을 보내주거든요. 아이 거지 새끼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돈이라도 많이라도 버는데 대부분 분들은 고생은 고생대라고 하고 뭐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어요. 어쨌든 아픈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의사가 미달이 났다라는 거.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금융권이나 증권계는 굉장히 연봉도 지금 하여튼 좋은 걸로 가고 있고 막 우리도 기사 보면 알겠지만 뭐 성과금 잔치 나고 대기업들은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또 안 그런단 말이에요. 조용하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기사가 나는 차라리 돈을 주면 조용히 줬으면 좋겠어. 삼성도 몰래 야 딴 데 얘기하지 마라. 이번에 수익 많이 나 주는 거야 하고 조용히 주면 되는데 막 일면에 삼성 뭐 연봉 뭐 얼마씩 더 올려주겠다 막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 땅 사건도 내가 보면서 이 박탈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전에 터졌으면 이러진 않았을 거야. 근데 집값이 폭등을 하고 이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터져버리니 사람들이 이제 이게 폭발한 거야 이제. 아니, 걷다가 무슨 나무를 심었대요. 네. 나무를 촘촘하게 심어서 그럼 구루당 얼마씩 받는데 보상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가 뭐냐면은 거기 중에 이게 또 문제가 됐잖아요. 그 LH 직원인데 이분이 이제 그 부동산 그런 거 땅 투기 그 강사로 활동했단 말이에요. 2억씩 받는데. 네. 월 2억인가 4억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자기가 보상 업무를 해주는데 이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야. 일반 애들 투자하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나라 세금을 더 많이 나가게끔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 세금을 더 많이 받아내가는 방법을 나라 공무원이 알려주면서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내가 요거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 투기 사건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가만히 봤더니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야. 정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수님이 저한테 무슨 뭐 광명에 좋은 땅 있다 사라 그러면 전 안 사죠.
안 산단 말이에요. 딱 예. 듣고 나서 아 예 하고 말죠. 본인이나 사세요 하고 끝내. 예, 맞아요. 한기로 흔드는데 LH에 다니는 그쪽에 일하는 분이 나랑 인맥도 있어. 와갖고 이리 씨 나가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건데 나도 샀어 거기에다가 그 옆에서 사.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네. 딱 그럼 바로 사서 빚내서라도 사겠죠. 이거요. 이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왜 무섭냐면은 이거 왜 법으로 안 만들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이 보이스 피싱을 잡던 경찰분이 있었어요. 형사. 아주 베테랑 형사예요. 근데 이분이 보이스 피싱을 맨날 수사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야. 보이스 피싱이. 그래서 이분이 사이버 그 형사를 그만두고 보이스 피싱으로 전향을 했어. 그런 사람이 있었죠. 있어. 돈 엄청나게 아니, 왜 벌었어요. 안마 이런 것도 경찰이 하는 경우도 있대잖아요. 있어요. 왜냐면 대신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사람은 그래도 예의는 있어. 겸직은 안 하더라고. 경찰을 그만두고 보이스 피싱으로 전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LH 직원들은 겸직을 하는 거야. 그럼 뭐냐면 이걸로 돈도 벌고 또 그러고 나서 또 뭐야 또 연봉 나오고 부동산 일타 강사. 다 일타 강사잖아요. 그리고 퇴직금 나오고 뭐 다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아니 수능 그 출제위원도 못 나간대요. 예. 호텔에 맞아,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지. 진짜 너무 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그 법이 미비한 건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보완을 해야 야수님께서 되는데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국회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네가 오늘 남자인데 내일 여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국회다. 예, 예. 근데 이걸 왜 못하냐고. 우리는 그러니까- 앞으로 소급 적용. 이런 걸 상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처벌 조항에 나도 대해서 상상이 한 것 같은데 너무 나도. 상상해서 안 만들었다고 그래, 보는 쪽이어서. 그러니까 요번에 국회에서 만약에 180석을 가지고 있어. 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 했던 놈들 다 소급 적용해서 얘를 3배로 물리겠다. 뭐 증권 가치 뭐 5배로 물리겠다. 그게 안 돼요? 이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제. 그래요? 네, 그렇게 만들 거라고.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제 추측으로는 또 있는데 그쪽도 3단계에 나오는데 일단 2단계는 뭐냐? 1단계가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게 1단계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세 사기가 엄청나게 나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 말고 중개 보조자가 사고를 엄청 치고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들은 이 자격증 날라갈까봐 사기를 조심스럽게 쳐. 근데 보조자들은 잃을 게 없어. 막 치고 댕겨요. 법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도 안 만들고 다단계 사기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다 예, 이거 뭐냐면 예, 법이 예. 없기 때문에 이런 건데 어쨌든 이것도 뭐냐면 법이 없는데 법이 약하다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죠. 이걸 해서 난리가 난다면 당연히 안 하겠죠. 5천만 원 하고 끝이라는 끝이니까. 그러면 뭐 이거 투자 수익이 엄청난데 왜냐면 이 사람들이 아시겠지만은 자 땅이라는 거는 언제 개발이 될지 몰라요. 특히 맹지도 사서 맹지는 앞으로 100년 뒤에 될지 모르는 땅이야. 그렇죠. 그죠? 그린벨트랑 이런 거는 함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다가 막 10억짜리인데 막 8억을 대출 받아서 산다? 이거는 무조건 개발한다라는 확신이 맞아.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이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자 감당하려고 나무 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나무는 더 받으려고 네. 여러 가지로 한몫 잡으려고 다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놓은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주식은 이게 사기란 말이에요. 뭐 내부자 거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에 유재석하고 막 누가 영입된다라는 정보를 알고 그 했던 애들이 주식을 먼저 샀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됐어. 오는 걸 알고 있는 애가 샀기 때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자기네들도 당연히 이게 개발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도 다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알고 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왜 이렇게까지 됐나 생각해 봤는데 이제 이거예요. 예전에 4대 강 때부터 또 올라가야 돼. 그때는 그 이명박 대통령 때죠. 그때만 해도 뭐냐면은 그때는 사자들이 크게 한 건씩 해먹었단 말이에요. 최측근들, 대통령 최측근들이 아니면 어디 건설사 큰 데에서 그냥 땅을 미리 크게 막 사고 뭐 그렇게 해먹었는데 요번에는 뭐냐면 약간 그 하이에나 때처럼 달려들었단 말이야. 뭔지 알죠? 예전에는 큰 애들 사자 3마리 4마리가 먹었는데 이번에는 하이에나 100마리가 막 여기 다 뜯어먹으니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 요거를 얘네들이 보면서 이랬을 거예요. 저는 요 생각이 들었는데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 그 LH 공사에 자 A는
A라는 사람은 정보를 알고 투기를 하는 사람이야. B라는 사람은 이건 나쁜 짓이야. 하면 안 돼.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의 1년 뒤를 보면 됩니다. 1년 뒤. 자, 정보를 알고 투기했던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밥도 잘 사고 술도 잘 사고 명절날 선물도 챙겨주면서 모든 사람들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서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이게 A의 인생이에요. 자, B는 그때 투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왜 투기를 안 했나 하면서 평생 자기를 자책을 해. 자책을 하다 보니까 항상 기분이 안 좋아. 항상 인상 쓰고 댕기고 짜증내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평판이 안 좋아. 그러다가 회사에서 하도 그러다 보니 혼자 이제 미쳐갖고 이제 사표 쓰고 나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제 후배들이 들어요. 듣고 나서 아, 나는 다 A처럼 살아야 될 것 같아 하면서 A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요게. 왜냐하면 그 B가 원래 착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정도를 걸은 거야. 공무원으로서 오히려 바르게 살아야지 했는데 바르게 산 사람이 바보가 됐을 때 요때 이게 주는 사회적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사람이 돈을 벌었지만 깜빵에 가든 뭔가 뭐 불명예로 뭐 욕을 얻어먹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됐었으면 이 B는 아, 내가 나의 판단이 옳았구나라고 하면서 즐겁게 회사를 다녔겠지만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한단 말이에요. 맞아. 넌 왜 안 했냐 알면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좀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직접 샀을까? 예전에는 그래도 눈치를 봤어요. 직접 못 샀어. 혹시 걸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엄마 저기 친척분 중에 너 누구 이름으로 좀 사면 안 돼요? 요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친한 지인한테 하던가 정말 뭐 요런 식으로 해서 막상 막 너무 추적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해놓는데 지금은 다이렉트 뭐든지 다이렉트에 직접 해요. 직접 사고 왜냐하면 못 믿는 거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진짜. 그것도 있는 거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못 믿는 거야. 만약에 이제 팔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한테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땅을 사는데 정보를 알았는데 내 이름 못 사고 오사친구님 이름 샀어. 그러면 이제 팔렸잖아요. 그러면 수고했어 하고 보낼 수 없잖아. 형 10억 벌었는데 1억 줄게 형. 그만. 근데 했는데 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1억도 아까운 거지. 2억만 안 꼈으면 내가 다 10억 먹는 건데 저 형 괜히 껴가지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제는 필요 없어. 내가 다 하겠다. 어차피 걸리지도 않을 거. 뭐하러 조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못 믿는 사회로 가면서 직접 직거래가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결정적인 게 저는 이걸 봐요. 법이 약하다. 이걸 보는데 내가 왜 아까 그 야수님은 설마 그러겠냐를 안 만났다고 했지만 저는 안 그렇게 생각. 우리나라가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법이. 자, 검찰, 판사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땅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의 장인어른이라던가 장모님은 땅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나 장인어른들이 사기칠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거 카바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법에 너무 써 있으면 자기도 양심이 찔리잖아. 그러니까 법에서 슬쩍 빼놔요. 이런 거는. 그리고 땅이라는 거는 원래부터 가장 큰 돈을 해먹기 가장 좋은 거예요. 이 아이템은. 빅 아이템입니다. 이게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국토를 요렇게 갖고 장난치게 해놓는다라는 거는 가장 그 나라에서 빼먹기가 최고 좋은 건데 이거를 법으로 안 해놨다? 그거는 그냥 이런 깊은 뜻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게 옛날에 그 주택공사죠. LH공사.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차라리 법으로 땅 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투기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법으로 정해라. 그냥 3급 공무원 이상은 20억 정도의 내부자 거래 가능. 이게 오히려 솔직한 거야, 차라리. 7급 공무원 이상은 10억 미만의 내부자 정보로 이용한 투자 가능. 이걸 아예 해놔요, 차라리 그냥. 이게 나아. 이게 그러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LH공사라는 이름으로 그냥 통합된 거대한 회사의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LH공사가 되기까지는 여러 역사적 경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있었고 주택공사가 있었고 또 무슨 지역별 개발공사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주택이라는 어떤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통폐합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공사들 있잖아요. 각 그 기관들이 쪼개져 있었을 때의 그 업무 시스템들이 통합되면서 거기에서 허점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그 허점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LH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LH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구습들이 합치고 계속 이렇게 쌓이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허점들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한테 물어보면 LH공사 보상 담당 직업을 이거 임무를 맡으면 그런 비밀 거래를 하겠느냐 물어보면은 당연히 안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이해관계가 어떤 부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양심 선언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건 있어요. 존재해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거 있잖아요. 직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똑같은 그 비슷한 지역의 땅을 같이 공동 구매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까지 구체적인 어떤 혐의를 세워서 법을 만든다는 건 사실 그 법 하나를 가지고 평생 동안 놀고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분명한 건 그 도덕률을 벗어난 범죄 행위가 발각됐을 때 처벌의 비율이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내가 그 투자한 돈만 물어낼 거냐 안 그러면은 그거에 몇십 배에 해당하는 어떤 응징의 개념까지 들어갈 거냐 하는 이게 거죠. 너무 이상한 건데 어쨌든 나라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기인데요. 사기인데 기만행위란 말이에요. 어떻게 맞죠. 보면 예. 그 땅을 원래서 팔았던 사람한테도 기만행위인 거예요. 자기가 알면서 이걸 한 거란 예. 말이에요. 속인 거란 말이에요. 사기란 말이에요. 근데 자 혼자상 모든 범죄는 여러 명한테 맞으면 집단 폭행이에요. 더 세요 형량이. 이게 여러 명이 같이 샀잖아요. 더 센 거야 원래는. 그렇게 해야 원래는 돼요. 더 세야 그렇게 해야 되고.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땅을 좋아하니까 그냥 그 땅에 묻어줬으면 좋겠다. 좋은 생각. 그래서 그냥 거기 삼기신도시 앞에다가 무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땅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땅에 잠들다 해가지고 해놓고 그거 아니면은 LH 본사 1층에다가 납골당을 해놓아가지고 거기에다 그분들 그래서 이렇게 다 해놔. 그래서 볼 때마다 이렇게 된다. 해쳐보고 이렇게 된다. 들어갈 때마다 아우 난 이러면 안 되지. 뭔가 좀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그게 되는데. 좋네요. 그게 좋네. 근데 이게 내가 보면서 진짜 아니면 이 내부자 거래를 알았을 때 신고하면 그 땅에 반을 준다. 요런 거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지 알아? 자랑을 못해요. 최소한. 자랑질을 못해. 나쁜 짓을 하더라도 야, 나 벌었잖아. 너는 왜 안 해? 바보같이. 이런 소리는 안 해요. 몰래 하지. 근데 지금은 내부자 거래 이거 끝내준다. 지금은 법이 없으니까 자랑을 한단 말이야. 이거에 착한 애들까지도 흔들리는 거예요. 파파라치 제도 좋네요. 이거 좋아요. 파파라치 제도 하면 바로 없어지겠다. 나는 제일 싫은 게 착하고 선량한 애까지도 바보 취급당하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애는 안 했는데 오히려 정도를 걸었는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고 나쁜 짓 하는 애들이 오히려 똑똑하고 투자자라는 애 취급당하는 이게 너무 싫어서 이걸 막아야 된다. 시간이 약간 길어지는데 중요한 거여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LH공사가 만들어지는 어떤 역사적 과정 때문에 LH공사는 내부적으로 노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알력 싸움이 심해. 그 서로 견제하면 돼. 서로 신고하게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서로 찔러라. 그러니까 공수처. LH 공사 안에 공수처를 놔. 그러니까 그게 좋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서로 견제가 되는데 거기에서 담합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알력 싸움을 하지만 그런 이해관계 안에서는 눈 감아버리면은 깔끔하게 담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그냥 막 제일 깔끔한 거는 이분들이 산 땅을 그냥 나라에 쓰레기 매립지로 그냥 주는 걸로 쓰레기들이 산 땅이니까 그냥 쓰레기 매립지로 쓰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원래 자 어쨌든 좀 마음이 땅에 대해서 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저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사충입니다. 나 예전에 그 땅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그 장관 청문회가 한 번 있었는데 땅 얘기? 여자분이 지금 땅 얘기잖아요. 여자분이 청문회를 하는데 물어본 거야. 굉장히 고가의 오피스텔인데 이거 뭐냐 그랬더니 그때 이명박 때인가 뭐 그랬었는데 자기가 유방암인가 뭐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오진이라서 유방암이 아니래. 너무 기뻐갖고 남편이 오피스텔을 사줬대.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럼 이 토지는 뭐냐 그랬더니 제가 너무 땅을 사랑해서
그 땅을 샀다고. 아 그때 솔직하신 분이네. 그 그거는. 되게 솔직하네. 유명한 땅을 아니, 사랑해서 땅을 사. 그래도 뭔가 그 국정장관. 휴먼 스토리도 있고 따뜻하네요. 오히려 솔직하게 솔직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그 차라리 그 직원들도 나 개발될 줄 알고 샀다 이랬으면 차라리 얼마나 아름다워요. 뭐가 아름다워. 어?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그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이게 부동산 얘기를 저도 잘못하면 누구한테는 맞다 격하게 동의도 하지만 누구한테는 이게 되게 뭐라고 할까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는 뭐 10억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뭐 굉장히 큰 대단하고 돈이죠. 어떤 네. 사람들 이리 씨가 만약에 3억짜리 전세를 갔는데 뭐 별거 없다. 그래 누구는 또 3억이 전 재산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잘못 끊으면 옛날에 내가 중산층 얘기 잘못했다가 혼난 것 같이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여기 뭐가 있냐면 땅속 광물, 봄나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과 관련된 모든 거 다 됩니다. 그러니까 땅, 봄나물, 봄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그 땅 얘기를 잘못하면 네. 욕을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들어요. 봄나물 이야기하려면 중금속 이야기도 꼭 해야 되는 그렇죠. 근데 여자들의 심리를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마차님은 이해가 얘기해봐, 되세요? 얘기해봐. 당사자도 모를 이해가 거예요. 되죠? 아니 당사자도 모를 거야. 집에 마차님도 맨날 여자분들하고 싸우고 다니잖아요. 아니, 여자 심리를 몰라서. 봐봐, 우리 집에 냉장고가 작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작동을 해. 아주 잘해. 냉장고에 뭐 넣겠어? 김치, 간장. 간장을 왜 냉장고에 뭐 그런 거 넣잖아. 여하가 그다음에 먹다가 뭐 된장찌개 간장은 상온 보관해야지 맛있습니다. 무슨 계란도 넣고 그다음에 여하가 만두 넣은 거 넣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 별게 있겠어요? 네. 근데 냉장고가 내가 보기엔 멀쩡한데 이 냉장고를 이사 가니까 바꿔야 된대요. 아니 심지어 난 백도 이해가 돼. 백을 들고 다니면 남이 봐주기라도 하잖아요. 예. 차도 이해가 돼. 예. 근데 냉장고는 누가 우리 집에 오지 않는 이상 하등에 그거를 아니 근데 누가 그러니까 하등에 그건 오사충기는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아니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냉장고는 가구예요, 가구.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음식물을 보관하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새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 이렇게 분위기와 어울리는 너무 어이가 없어. 그 인테리어 소품처럼 엄청 생각해야죠. 잘 돼. 저는 어른도 잘. 냉장고 바꾸는 건 반대합니다. 그치? 냉장고를 분홍색을 샀어. 분홍색. 벌써 샀어요? 오. 그럼 더 이상 말 꺼내지 마. 끝나고. 내가 요즘에 가면 막 너무. 가격이 막 5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더 비싸요? 방송에서 얘기하면 더 비싸요? 또 이제 우리 와, 논란 500만 원이니까 날까봐. 보네. 예. 그러니까 비싼 게 만들어서 야, 왜 이렇게 많이 비싸졌지? 세탁기랑 냉장고랑 이게 어휴. 엄청 비싸진 거에서 옛날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맞아요. 막 몇백만 원이 돼 버렸더라고요. 멀쩡한 세탁기 갑자기 아버님이 세탁기가 고장났다. 이거 드리고 우리 다시 사야겠어.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여튼 그러다가 지금 나는 아니 요즘 냉장고가 뭐 말도 하고 뭐 물어보면 뭐 그 그런 거 있잖아. 심리를 근데 요즘은 그 말 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쓰다 만다고. 고민 상담 해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일단은 그랬고 그다음에 그 예전에 이제 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였었냐면 우리가 이제 3월이 되면 그 내 딸이 이번에 이제 계약을 했어요. 계속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3월은 6번을 간대 학교를. 오. 지난주에 이제 한 번을 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 1일을 치어서 6일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학교를 그렇게 가니까 싫은 거죠.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애들도 보고 신입생도 있고 뭐 담임 선생님도 처음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이제 3월에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딱 들어오면, 그러니까 저 이제 대학교 때 얘기인데 1학년들 보통 우리나라 대학교가 다 이렇게 산을 깎아서 만들었잖아요. 산을. 평지도 있지만 산을 많이 깎아서 만들어서 대학교가 되게 추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배가 딱 되고 나니까 그 추위를 알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심지어는 3월에 또 오리털 파카 입고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신입생들이 오면 신입생 그 옷 있죠. 봄날 갓 사가지고 파릇파릇한 그 옷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게스란 브랜드가 처음 되게 유행을 했었고 우리 후배 때 마리떼 무슨 프랑스와 저번가 그거 하고 프랑스와 저버. 뭐 옵트 뭐 서지오 바렌테 뭐 별놈의 그 서지오 바렌테는 아니고. 겟 유즈도 스톰. 그러니까 미치코 런던. 미치코는 아직도 안전지대. 안전지대. 근데 우리 체대생들은 옷을 아무리 예쁘게 입고 구두 뭐 좋은 거 싫어도 불가능해요. 왜냐면 실기가 많으니까
우리 뭐 그러니까 2학년 딱 가면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맞소. 예. 그런데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그렇게 네. 그 예쁜 옷을 입고 다녀. 다 입고 오면 자기 나름대로 입고 오면 뭘 입어 다 저기 뭐냐 그 탈의실에서 다 추리닝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꾸며? 요즘에는 막 레깅스 입고 막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다 추리닝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얻을 일이 꾸미는 거야. 없잖아. 그러니까 옷을 사도 기능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체대에라도 이제 에이스들이 들어와요. 근데 에이스들이 뭐 리듬 체조, 리듬 체조 에이스가 한 명 들어왔고 여자 테니스에 한 명이 들어왔고, 손현재. 예, 그 다음에 한 명 그 수영 평영하는 애가 있어. 평영 선수 세 명이 그 많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다. 그 와중에서도 종목. 그래서 에이스라는 게 기량이 어떤 국가대표. 기량은 우리는 그 안에 들어오면 뭐 기량이 어딨어? 다 짐승인데 딱 그러고 있는데 그때 여학생이 그때 뭐지 수영하던 애였는데 되게 청순하게 생겼어요 정말 너무 청순하게 생긴 그러니까 이지연 같이 생긴 거야 이지연. 옛날 바람아 멈춰다오. 우리 평영에 이지연이 나왔다. 야, 요즘 뉴욕에서 요리사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있는데 되게 걔를 되게 청순하게 보고 막 그런 거예요. 되게 뭐 밥도 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이제 군대를 딱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나오는데 군대에서 약간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야 이거는 꼭 봐야 된다. 사회적으로 막 이슈가 된 그게 뭐냐면 마광수의 즐거운 살아. 사라 뭐 그다음에 야한 여자가 좋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그때 뭐가 이슈가 되냐면 연극 미란다란 연극이 있어요. 예. 나체로 나오는. 예. 약간 성인물. 미란다란 연극이 있어갖고 이게 맨날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매체가 없으니까 스포츠 서울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선임하사가 스포츠 서울을 항상 봤는데 썬데이 서울 이런 거. 스포츠 서울, 스포츠 조선 이런 거 봤는데 거기에 미란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가면 꼭 그걸 봐야지. 그렇게 돼갖고 이제 휴가를 가갖고 당연히 대학로에 달려갔죠. 달려갖고 줄을 나래비로 섰어요, 진짜. 나는 대학로에서 공연할 때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 줄을 나래비로 줄 서요. 진짜 많이 서. 저렇게까지 서갖고 누구와 뭐 눈빛이 마주쳐도 피하는 거야 서로. 그런데 처음에 가면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많이 하잖아요. 바람잡이. 네, 처음에 딱 가갖고 뭐 여러분 뭐 불이 나면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먼저 도망가겠습니다. 막 그러고. 근데 절대 여배우 만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텔레비에 뉴스에 나온 거 신문에 나온 거 다 거짓말이다. 무슨 뭐 여자가 올 누드로 뭐 3초간 뭐 성행위를 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딱 그래요. 근데 다들 거기에 여자 2명이고 다 관객이 남자인 거예요. 그러더니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20초간 벗습니다. 그러는데 예! 빠밤빠밤.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호응만 좋으면 오늘 1시간 반 공연인데 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줄을 들어가기 전에 줄을 딱 썼는데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영 평양하던 애가 걔가 3학년인가 이제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마주친 거예요. 나는 미란다 연극을 보려고 줄을 딱 서 있고 걔는 어머 오빠 지나가다가 오빠 이거 뭔 일이야? 미란다 뭐야? 음료수. 음료수. 정말 오빠 연극 배우 할까 하고 있어. 정말 그래갖고 되게 그때 무안했던 그 기억이 좀 나고 그 신입생 걔 때문에 그다음에 연극이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 들어가서 그 뒷얘기가 더 재밌지. 내가 연극을 봤는데 어떻더라 저떻더라 뭐 바로 눈앞에서 봤다. 그래서 군대 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겠네. 그게 있었고 우리가 또 신입생이 딱 되면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초등학교 때 그 가난한 집 애들이 그거잖아요. 그 우레메 못 봐가지고 보고 온 애가 한 명 있으면은 걔가 떠들면은 그거 들으면서 막 같이 흥분하거든. 우리 람보트. 군대 가면 딱 그거네. 군대에서 미란다 얘기해주면은 나머지 애들이 야 끝나 앞에서 막 끝나 막 해서 막 이러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신입생이 딱 되면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신입생의 꽃이 반배정, 짝배정. 대학교도 짝꿍이 있어. 아니 그 중학교를 딱 올라가서 짝배정이라는 걸 처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누구실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 어렸을 때. 그 다음에 딱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선생님이 딱 앞으로 개인 면담을 하겠다.
개인 면담을 하겠다. 앞으로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월요일, 11번부터 20번까지 화요일, 그렇게 우리 때는 70명, 80명 이렇게 있었으니까 한 열흘 정도 이렇게 해서 면담을 잡아요. 처음에 딱 되면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신상을 딱 털잖아요. 너 뭐 어디 국민학교 나왔냐, 뭐 식구가 어떻게 되냐. 거기서 꼭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냐면, 아빠는 뭐 하시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진짜. 그러니까 건달입니다. 아빠의 직업을 물어보는데, 제가 우리 집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을 때가 우리 집이 짜장면집을 할 때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때 짜장면집을 했는데 그때는 야구가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테니스 공으로 이렇게 항상 학교 끝나면 야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끝나고 나면 우리 집으로 몰려가는 거야. 내가 애들 데리고. 뭐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짜장면. 최고지. 나름의 귀한 거였거든요. 졸업식 날에는 한 번쯤 먹을. 근데 애들한테 돈 걷었던 건 아니죠? 아유, 그러진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를 갔는데 그때 엄마가 다시 또 이제 술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그럼 더 인기 좋을 텐데 친구들 야 우리 가자. 우리 집 룸에 와. 뭐가 문제냐면 담임 선생님이 그때 아버님이 뭘로 해서 텔레비에 나와갖고 교도소에 가셨어요. 그때 아버님. 근데 집에 아버님이 안 계시고 엄마는 술집을 하고 그게 나한테 너무 치욕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뭐 하시냐 그랬는데 선생님한테 갑자기 선생님은 와락 껴놓고 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 상처가 좀 커서. 야, 방금 장난으로 건달인데 그랬는데. 아니요, 우리 아버님 건달 맞아요. 네. 그런데 그때 가봐요, 정말 숙제 이런 걸로 잡혀갔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돼서 저한테는 그게 너무 뭐라고 하나 마음의 상처였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뭐 하시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술집을 했잖아요. 막 그때는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선생님 앞에서 펑펑 운 거예요. 그때는 이제 또 그 학생 때니까 그런 게 이제 감정 통제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그때는 또 직업의 귀천이라는 게 정말 지금도 있었죠. 있겠지만 그래서 그때 있었죠. 부모님이 술집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심적 고통이 되게 컸었는데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노련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딱 가니까 아버님 뭐 하시냐 하면서 냉면집 하는데요?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 거짓말은 상관없거든, 사실은. 식당 하시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고3 때 속된 말로 대가리가 다 컸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때 고3이 딱 되면 그다음부터는 면담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 입시 면담도 같이 하잖아요. 넌 무슨 대학 갈래? 뭐 전공 뭐 할래? 그런데 우리는 뭐 장애 운동을 하니까 우리는 선생님하고 할 얘기보다 체육 선생님하고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 실기는 입시 우리 같은 경우는 실기가 있기 때문에 입시의 그 체계가 틀리거든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님 뭐 하시냐 해서 룸사롱 하시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긋 그래? 방긋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시니? 그러니까 예 방배동에서 하시는데요. 이름이 무슨 카사블랑카인데요. 그래서 그래? 방긋 내가 일단 면담을 하면서 고3이 되니까 우리 부모님의 직업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야, 카사블랑카 정말 명작 영화인데. 이거 영화 생각나는데 누구지? 그 송강호 씨 나왔던 영화 중에 우한 거기 나오면은 우한세계. 우한세계 보면은 학교 애기 담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룸사롱 쿠폰을 줘요 선물로. 하고 아내한테 엄청 혼나. 너 화장실에서. 밥 먹고 와 하면서. 그러더니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엄마가 야 너 선생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8명이 왔대. 8명이 체육 선생님하고 다 많이도 왔네. 체육 선생님하고 그래서 막 아가씨 막 저기 이런 말 해도 막 벤치 놓는다 그러잖아. 퇴출하고 막 놀다 갔다는 거야. 그러더니 고등학교 1학년 학교를 그 다음날 딱 갔더니 선생님한테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너 임마 왜 얘기 안 했어 임마. 자식이 아주 냉면집 한다며 임마. 네. 아유 그랬습니다. 아버님한테 고맙다고 전해드려. 야 그거 그러면 8명이 선생님이 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누구네 집 아니야? 예, 맞습니다. 담임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이 집이 오사춘기네 집이라면서요. 고장 선생님도 교감 선생님하고 그러시냐고.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우리 누나 선생님도 온 거야. 네. 우리 작은 누나 선생님. 작은 누나 선생님도 우리 가게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내 여동생 선생님도 왔어. 야. 그리고 이게 내가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코치가 있었는데 되게 유명한 우리 체육 선생님이 되게 거기를 갔다 오더니 가게를 한번 갔다 오더니 되게 유명한 자기
동기라고 해서 감독을 국가대표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감독을 소개시켜서 얘 대학 가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때는 그냥 만연했거든. 근데 코치가 있으니까 감독이 있으니까 새끼 코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야 너희는 선생님이 몇 명이냐? 엄마가 코치라고 해서 찾았는데 4명이 나왔다는 거야. 4명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애가 6이니까 담임이 6명이잖아요. 저는 체육 있죠. 코치 있죠. 감독 있죠. 과외 선생님 있죠. 여동생 피아노 쳤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선생 있지. 피아노 선생 있지. 과외 선생 있지. 누나 배구 했잖아. 배구. 이거 뇌물비투 한번 터뜨려. 뇌물 선생님 이름 야, 다 진짜. 뇌물비투. 선생님들도 한번 다 보내버려 이제. 안 돼. 선생님이 지금 다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다 보내 끝장내 아주 그냥. 가셨어 어차피.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아빠 뭐 하시냐 할 때 그 막 왈칵했던 그 눈물과 고3 때 다 아빠 뭐 극복했네. 하시냐 눈사람 하신다니까 그 선생님의 그 정말 그 반색을 하는 그 얼굴이 지금 너무너무 생각나는 거야. 나는 좀 이해가 되는 게 그때는 난 선생님들이 다 굉장히 다 성인군자로 생각했어요. 내가 중학생 그럼요. 했는데 예. 지금 가만히 생각 내가 그 선생님들 나이를 넘거나 그 나이대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그 나이 먹은 그냥 일반인인데 예. 그냥 할 거 다 하고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 어린 나이에. 자기네들끼리 안 그러겠어. 야 우리 반에 오사충이라고 있는데 그냥 룸사롱한테 박 선생 오늘 같이 가자. 뭐 이렇게 돼서 그냥 그래 우리 체육 선생님하고도 얘기해서 우르르르 온 거야. 8명이.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그럴 것 같았다. 공로상 오사춘기 이 학생은 선생님들의 즐거움과 상담을 위하여 노력하였기에 이에 장장을 드립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선생님들 다 박수 쳐주고. 그래서 진짜 가게에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뭐 그 코치들부터 시작해서 방배고 지정 룸사롱. 예, 거의 뭐 그런 시기라서 지금 그때 한번 제가 우리 부모님이 짜장면집을 할 때 되게 자랑스러웠고 그다음에 고3 때 우리 부모님의 자랑스럽구나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룸사링 왔었던 그 선생님들 길에서 내 만나지 마소.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끔가다 이제 대학을 가서 아이들 막 코칭도 해보고 뭐 수영 강사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맥주집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선생님 오세요. 뭐 누구는 식당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가면 공짜로 밥을 뭐부터 얻어 먹겠어요. 나 극도로 그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내 가르치는 제자잖아. 그 집에 가갖고 맞아. 술집에서 저기 뭐냐 아가씨 마음에 듭니까? 와가지고 지금 정서로는 안 되지. 그것도 너무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라고 오히려 더 그거를 막 왜냐면 예. 그 엄마가 뭐 어떻게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게다가 설마 받겠어? 이러고 가는 거지. 그리고 게다가 그 당시에는 룸사롱도 있었지만 뭘 했냐면 어우동 쇼를 했었어요. 센터에서 진짜? 어우동, 뱀, 그다음에 샤워. 그런 것도 했어요. 그러면 했었어요. 꽤 컸네. 그거를 했었어. 그래서 갑자기 급하게 해갖고 양주가 모자라면 나한테 엄마가 전화해서 거기 깜빡이고 키를 안 갖고 온 거야. 비싼 양주는 집에 이렇게 키에다 넣어놨거든요. 엄마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갖고 오라고. 그래서 갖고 가면 이제 그 탈의실 안에 어우동쇼 준비하는 그 누나가 있고 못 본 척하지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래서 그때 내가 1학년 때 그 첫 번째 면담과 그다음에 고3 때 마지막 면담이 지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 얘기하려고. 자, 이번 주 네버엔딩 스토리는 땅의 비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이 너무 뛰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전 정부의 그 후폭풍으로 이번에 땅이 이렇게 부동산이 오르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민주정부 들어와서 좀 누그러 놓으면은 그 다음에 보수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때 땅값이 안정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때 부동산이 그렇게 되었었던 거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이걸 사실 문재인 탓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 부동산을 잡는 건 잡는 건데 아까 김일희 씨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LH 건은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부동산을 알면 알수록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들어가서 이렇게 LH처럼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하는 일터에서
얻는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재산을 또 읽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그렇죠. 퍼펙트한 건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관예우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법을 알아서 법 안에서 나도 이렇게 하겠다는 봐주겠다는데 내가 법조인이 법으로 봐주겠다는데 뭐 그것도 뭐라고 하면 안 되고 LH 공사에서 내가 땅에 많이 와서 땅 투기하겠다는데 놔둬라 그러면 그거 놔두게 되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뭐 진짜 뭐 공무원이고 뭐 공무원이잖아요. 뭐 사격도 아니고. 그 LH도 그런데 우리 근처 의왕 시장이 있어요. 맞아. 아들이 17살인가 그래. 맞아. 7천만 원에 땅 사갖고 그 집 허물어가는 거 사서 맞아. 재개발. 해서 했는데 거기가 호수가 있어요. 호수. 거기서 아파트가 아니라 1층에 단독주택까지 생긴 그 집을 받은 거예요. 막 집사람이 욕을 하더라고요. 나쁜 놈이라고. 근데 나쁜 놈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야. 보니까 시장이. 재개발 허가 시장이 내주는 거 맞아요? 그런 사람을 맞아요. 태형을 쳐야 돼요. 진짜. 진짜. 압권장으로 다스려져야 되는데 맞아. 네. 아니 근데 이번에 이렇게 터진 게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정부에서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지금 박근혜 정부 때부터까지 다 전수조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다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양양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크게 못할 것 못할 같다고? 거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근데 너무 많아서. 국민 감정상 이걸 만약에 못하고 넘어간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욕해도 돼요. 지금 미리 욕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제 일단은 다 잡아낸 다음에 접을 정비해서 2, 3년 후에라도 때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양양자 의원이 LH 이익 환수를 하되 자진 신고를 하면 투자 이익을 포기시키고 그러니까 자진 신고를 하면 투자 이익 포기시키고 책임을 묻지 않는 봐주겠다.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이익도 포기를 시켜야 되지만 책임도 물어야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사람 잠이 오겠어요 자, 지금. 그 그때 사람.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벌었어요. 그 돈을 또 얼마를 또 환산을 해서 할 거면 참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에 장부 가치 그 매입 당시에 장부 가치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아예 돈 번 거는 다 뺐고 거기에서 징벌까지 때려야 된다는 거지.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이 부동산을 잡는 거고 거기에 지금 부동산 수수료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부동산 수수료가 사실 높은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동산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이것도 있지만 이게 조정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난주에 오사춘기 님이 또 한 번 토로하셨잖아요. 그 전세집 이사 가는데 1,000만 원을 수수료로 준다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양쪽에서 받으니까 900, 900씩 받으면 거의 1,800 받는 거거든요. 10억짜리 그러니까. 매매하면. 그 정도 이거 뭐 부동산 업자들이 들으면은 싫어하실 수 있지만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 왜 과도하냐면은 책임을 지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법이 잘못됐다. 10억짜리를 거래하는데 거기 공지에서 해주는 액수가 1, 2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건당도 아니야. 1년 내내 1억밖에 안 해주는 거야, 보상을. 그럼 10억짜리 거래해서 빠꾸가 나잖아요. 그럼 난 1억 주고 끝이야. 보증보험에서.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공인중개사라는 거가. 아니 지금 프랑스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 월세 개념이잖아요. 주세나.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하는 일은 중개해주고 사진 다 찍고 심지어는 못 박은 것까지 다 한 다음에 그렇지. 다 책임져 주는 거지. 근데 집을 거래할 때는 에이전트하고 반드시 양쪽에 변호사가 붙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받을만 하지. 예를 정말 들어서. 그렇게 맞잖아요. 이 프랑스 정도 하면. 변호사 거기서 같이 붙죠. 땅을 안 사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은 그냥 에이전트가 그래서 수수료 그냥 이거 써주고 말잖아. 등본 하나 떠주고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한번 떠주고 사실 거죠? 하고 그리고 900씩 양쪽에서 받는 거예요. 좀 과장된 거긴 한데 집 한번 보여주고 1,000만 원이라니 이런 게 이제 기사가 오늘 떴더라고요. 2천만 원. 인정. 아니, 2천만 원.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가장된 거 맞아요, 그게. 한쪽에서 받는 것만 1,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양쪽에서 2천만 원인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과도한데 그게 지금 부동산을 이렇게 잡지 않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홍콩처럼 된다. 홍콩이 집값이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 사진들 많이 있어요. 정말 20명이 살고. 사람 혼자 누울 수 있는 공간만 확보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천장 높은 관. 그게 완전 관짝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신림동 같은데 복층이라고 들어와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 복층이 어떤 게냐면 밑에서는 화장실이 있고 위에 이렇게 선반을 하나 놔서 그 위에서 자게끔 만들어 놓고 복층이라고 하는 거야. 그 뭐라고 할까? 그 예전에 유행했던 그 미국에 뭐가 있냐면 뉴욕 가면 이렇게 로프트하우스가 있어요. 로프트가 약간 복층 같은 얘기잖아요. 원래 창고를 개조를 해서 그 아티스트들이 집처럼 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트렌드였는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한 게 신림동인데 이상하게 따라한 거지.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좀 그런 데서 살 수 없는데 주거권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런 집을 찾아서 들어가고 LH처럼 뭐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땅 투기를 하고 이렇게 가면은 극과 극으로 쫙 나뉘게 됐을 때 나중에는 치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엄청 망가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상 그런 건물주가 되거나 부동산 세를 주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내가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행복한 환경이 될 것이냐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웬만큼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지. 웬만큼 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나는 부동산은 안 되겠다. 결론을 올해 냈죠. 올해 내고 그래서 그러면 공무원 시험 봐요. 공무원 시험. 왜? LH공사 들어가. 거기 정보를 얻으면 돼. 이제 늦었지. 아니 지금도 괜찮아. 나이 제한 없잖아요. 공부를 해. 그게 최고의 로망이야. 대한민국의 비전은 LH공사밖에 없어요. 맞는데 대기업이고 뭐고 다 나이 때문에 다 안 돼. LH공사로 마지막 승부입니다. 맞는데 지금 내가 늦게 부동산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 세입자와 1대1로 뭐 이야기를 계속 한다거나 이런 게 나한테는 내 성격에 맞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LH공사 들어가서 신도시 그때쯤 되면 이제 5기 신도시 미리 사놓는 거지 마차님이.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엄벌백계를 안 하면 계속 요렇게 하고 싶어하지 뭐 연구하고 맞아. 뭐 내가 어떤 걸 세상에 없는 걸 발명해서 성공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요렇게 해서 어떻게 요렇게 해서 돈 벌까 연구밖에 안 해요. 나는 정말 웃기는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그러면 전수조사를 다 하자. 모든 공무원에 다 확대하고 다 하자. 그랬더니 국민의힘 반대. 국민의힘 반대. 아니 예전에도 저기 국민의힘이 계셨던 분이 그거였잖아요. 재개발 법을 바꿔가지고 재개발을 하게 맞아. 되면 분양권도 주고 뭐 하여튼 엄청난 혜택을 다 때려박았는데 자기가 거기에 맞아. 집을 2채인가 3채 갖고 있었어요. 주호영, 박덕흠 다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이 나는 예전에 그게 이해가 갔더래. 그러니까 자식도 없고 와이프도 없는 사람을 정치를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할까요? 해요. 그게 원래 맞긴 맞는 거야. 그래서 아내도 공유했잖아요. 아내도 공유하고. 이석철 의원님 괜히 이번에 출마 안 아내도 해가지고. 공유하고 서로 와이프 다 공개로 다 같이 이용합시다 하고 그러고 정치를 해야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만큼 사유재산을 갖게 되면 정치라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진다. 사유재산이 없어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신부님들 보세요. 오주망태 되도록 술 먹고 그러니까. 예? 에휴. 몸이 상한수로 담배 피고 중중. 아니 그래서 나는 부동산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래서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오렌 버핏이 되겠다. 나는 차라리 지금 이제 부동산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고 주식은 망해도 나 혼자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렌 버핏이 3% 매입할 때 나는 3주만 매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다른 사람 만날 필요 없이 정보도 내가 얻어서 하는 거고 지금은 뭐 대면에서 꼭 정보를 얻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주식을 시작한 지는 오래됐지만 내가 되게 그러니까 우량주만 사가지고 묻어놓기만 했었지 자주 꺼내보질 않았었거든. 진짜 6개월에 한 번씩 꺼내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30만 원에 산 LG화학이 지금 100만 원이 돼 있는 거야. 야 오랜만에 근데 듣는 그게 소식. 1년 만에 100만 원이 됐느냐. 10년 만에 100만 원이 됐느냐.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 그때 묻어놨어. 부산다님이 너 아빠 뭐 하시니? 룸싸러 하는데. 예. 아니 근데 저는 전업 투자하는 거는 좀 반대인데 요즘 전업 투자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많이 생겼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오피스텔 하나 얻어가지고 얻어서. 4명 5명이 나눠가지고 막 하는데 그 취재를 하는 걸 봤는데 뭐 하루 딱 지나서 100만 원 벌었다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막 그런데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출근해서 갑자기 누가 그 커피 돌려요. 그러면 그분이 오늘 뭐 좀 수익이 난 거야. 나름 그 분위기가 있더라고. 그걸 매일매일 하면서 네. 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얻을 수만은 없을 텐데 네. 그럼 만약에 일요일날에는 어떨 거냐라는 거지. 전체적으로 지수가 폭락했을 때 이럴 때는 다 같이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봤던 그 전업 투자했던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돈을 버는 친구는 그러니까 재산을 한 50억으로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도메인 장사를 잘해가지고 도메인만 가지고 현금으로만 한 5, 60억 정도 땡긴 친구가 있었거든요. 우와. 그 친구가 이제 도메인 그 시장이 죽고 나서 돈 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을 했는데 걔는 딱 목표를 정해놓고 있어요. 10억 딱 현금에 박아놓고 요거 다 쓰고 끝낸다.
근데 아직도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면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하고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다 같이 이렇게 좀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없이 시작하잖아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 베팅합니다. 맞아요. 단타 치게 되고 네, 그렇게 베팅하고 되는 나면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그냥 빈털터리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가 이제 주식에 관심이 없다가 한 재작년에 막 선배들 만나가지고 밥 먹는 자리에서 누가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헬릭 스미스에 내가 물려 있다는 거. 그 신원식 의원이 그 14억 전재산 물려 있는. 전재산 넣었다가 지금 7억 털리고 나온. 근데 이게 지금 4억이 들어갔다고요, 그게? 신원식은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갔었는데 이게 18만 원에 산 게 지금 2만 5천 원이 됐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진짜 미치겠는 거야. 보고 있으면 미치겠는 거야. 얼마가 얼마 됐다고요? 18만 원이 2만 원이 됐다고. 2만 5천 원 정도. 수가 있어요? 웃어요. 웃어야 돼. 아니 이럴 대신에- 때일수록 웃어야지. 아니 뭐 주식이라도 늘려줬겠죠. 뭐 증자라도 안 내가 해도 거기서 또 웃긴 이야기 해줄게. 어. 예전에 그 뭐라 그러지? 그 받는 돈 있죠. 그냥 나오는 배당금? 거. 배당금을 나왔을 때 내가 사회 초년생 때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배당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와 이렇게 있길래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돈으로 빼지 않고 계속 예수금으로 들어 있는 거지 주식 통장에. 근데 나한테 한번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이게 날아온 적이 있어서 네. 무상증자 그러니까 근데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건 줄 알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산 거야. 무상증자는 그냥 그냥, 준 게 맞잖아요. 그냥 근데 유상증자는 내가 돈을 내야 내야 돼. 돼. 받는 거거든. 한 번도 그걸 사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주는 거죠. 아, 근데 그거 지금까지. 물타기 할 때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거. 그래서 내가 헬릭 스미스도 유상증자도 그냥 놔뒀다가 그러니까 코스피는 사실 좀 묻어놔도 위험이 좀 덜한데 내가 코스닥의 이 바이오주도 그렇게 내버려뒀던 거야. 2년 만에 바이오는- 꺼내보니까 바이오는 진짜 위험해요. 이거는. 80%가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그래가지고 오늘 솔직히 손절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빚은 없었나 보네. 빚 내고는 안 했나 보네. 아 저는 빚은 없어요. 만약에 신용 썼으면은 반대 매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게 무서워서 그런 거는 못 하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오늘 일단 절반의 멘탈이 털렸죠. 오늘 그랬는데 내가 본 전업 투자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5, 6년 전에 스위스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은 전업을 하다 보니까 유럽하고 미국 시장을 보는데 이 사람이 항상 돈을 진짜 많이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이 사람을 거의 한 48시간을 지켜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48시간을 어떻게 지켜봐요? 계속 그러니까 저희 누구 쳐다봐야 되는데. 남편이랑 같이 스키장을 놀러 갔는데 그 사람이 거기 한 달을 딸이랑 같이 이제 장기로 투숙하면서 낮에는 스키를 타고 저녁에는 주식을 하는 거였어. 그럼 그 사람은 외국 주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 나라 스위스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 분하고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고 위아래 집을 살면서 아이 때문에 그렇게 사는 되게 특이한 사람이었어. 나는 근데 그 사람이 별로 마땅치 않아가지고 안 따라가고 싶다 그랬는데 따라가서 봤더니 그 숙소나 뭐 이런 거는 엉망진창이에요. 막 돈 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아. 근데 그러고 밥도 해준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닭고기를 끓여줬는데 거의 뭐 이거는 그냥 닭에다가 소금만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남편한테 그러지 뭐냐 나 집에 가고 싶다. 그리고 거기서 뭐 부드럽고 좋은 살코기는 또 딸만 다 건져줘. 근데 딸이 나랑 체격이 비슷했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인데 가만히 앉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야 너무. 막 닭다리 이런 거 막 주고 마차님한테는 닭 모가지 아니 주고. 아빠 친구네 집 놀러 갔는데 딸 둘인데 그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베팅을 하는지 돈을 엄청나게 본다고 하니까 주위에 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주재원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정보를 얻어내려고 엄청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뭐 그런 정보를 얻으러 간 것도 아니고 남편은 그냥 오로지 스키를 타러 간 거였기 때문에 안 봤는데 거의 피폐한 삶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스키 같은 거를 타고 엄청 힘든데 저녁에 잠을 안 자고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항상 24시간 예민해져 있어. 그러네. 잘 시간이 없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그때부터 전업 투자가 좋다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식의 외국인 되게 많아. 전업 투자를 하는 외국인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거는 어떤 시사 뉴스에서 알지 못한 것들 배우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주식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요가 브랜드 이야기를 할 때 패션 브랜드 이야기를 할 때 룰루레몬 이야기를 했었잖아. 근데 룰루레몬이 내가 이번에 백화점 가서 봤더니 가격이 엄청나더만요. 요가복인데도 불구하고. 상장했어요? 거기?
상장이 아니라 룰루레몬을 만드는 회사가 영원무역이 우리나라 회사인 거예요. 근데 영원무역이 우리나라에서 노스페이스 만드는 그 회사인 거예요. 오늘 그거 쳤어. 상한가? 제가 또 갖고 있었죠. 지금 이거 룰루레몬 여기서 듣고 그냥 귀뚱으로 듣고 바로 샀지.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저처럼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거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잖아. 거기서 끝나는 거고 제가 보니까 이게 3,000포인트 넘었다가 다시 약간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패닉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그렇게 한 80% 손절하고 나오면서도 다음에 들어가면 나는 이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회복하려면 또 바이오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 정도 필요한 거 바이오 열심히 살아 나같이 설거지 하러 다니고 설거지 손 안 받잖아요. 휴지 줍고 다니고 아니 그래서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어제 내가 주식을 전업을 하는 건 어떻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가 코인을 살짝 들어갔죠. 뭐 비트코인? 아니 근데 비트코인이 5,700만 원이잖아 지금. 5,700인데 제가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캐나다 같은 데서 우리나라보다 채굴을 먼저 시작한 데는 보니까 거의 뭐 건물 한 채에다가 채굴기 컴퓨터만 쫙 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열이 발산하는 게 아까운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딸기와 토마토를 심기 시작했어요. 야 대박이다. 알뜰해. 그래서 알뜰하네. 겨울에도 키울 수 있는 그 난방 장치 없이 그걸 하더라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열이 많이 나길래 그 채굴기를 한 대씩 닭장 안에다가 넣는 거야. 그래서 닭이 살고 있는 온도를 맞춰주는 용으로. 그러니까 내가 2010년, 2009년 그때쯤에 공장 사장님들한테 그 채굴기 내가 설치할 테니까 전기만 쓰게 해달라고. 근데 전기로 내가 낼 테니까. 그때 뭐 하려고? 비트코인 채굴하려고. 진짜? 그래서 사장님들 막 설득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당시 공장 사장님들은 비트코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전기를 쓰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겁나서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2평씩만 내달라고 2평씩만 내주면 내가 나중에 월세도 내주고 야 하겠다 정말 그랬는데. 성견지명이네. 예. 근데 지금 요즘 채팅방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차가 사는 주식은 사지 마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막 전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매일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수업료를 냈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전업은 하지 않지만 부동산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발을 들여봤다. 땅보다 나은 것 같다. 저는 지금 예전에 한 3년 전에 광명에 아파트를 2개를 샀어요. 근데도 쫄고 있어요. 왜? 집사람이 공직에 있으니까 투기로 산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돈이 많지도 않고 적어서 야,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조그맣게 아파트 하나 사서 월세를 한번 주자. 그걸 샀는데도 지금 막 이거 괜찮냐? 너 저기 뭐 전수조사 안 되는데 뭐 그것도 겁이 나는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공무원 싸그리 전수조사한다고. 고위공직만 안 가면 되죠. 여하간 그래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보고 놀란 것 같으면 뭐도 놀라는데 진짜 LH는 진짜 안 큰 놈들이에요. 진짜 뭘 우습게 보는 거지 진짜.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전부터 항상 관심 있었던 게 법이 바로 서면 다 해결된다. 맞아요. 그리고 네. 법하고 언론, 총기 자유라. 재벌가, 총기 자유라. 아니면 총기 자유라를 해라. 쏘면 되니까. 내가 쏜다. 그러면 다 깨끗해집니다. 서로 조심하게 됩니다. 서로 예의 바라지고. 평생 1인 살인권. 그럼. 그래서 맨날 고민할 거 아니에요. 쟤를 쏠까? 매일같이. 그러면 이제, 참자. 아니면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쟤가 날 쏠까? 하면서 서로 조심하게 그래서 되거든요. 평생 1인권을 서로 거래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코인으로 만들어. 한방 코인으로 해가지고, 안 들으세요? 이름 좋네. 한방 코인으로 해서. 뭔가 건강한 느낌이고.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한 방 올라갈 수 있는. 자, 오늘은 땅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참 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욕망을 채우고 그죠? 어떻게 보면 뭐 몇 평짜리 집에 사냐, 뭐 이걸로 또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나이 먹고 죽으면 또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운명인데 여러분들에게 너무 그냥 이렇게
적당히 좀 합시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네. 그죠? 왜냐면은 너무 이래 버리면은 사회가 너무 삭막해져 가지고 정말 이런 불합리 속에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또라이들이 탄생하게 돼요. 진짜로. 정말로 요즘 이상한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말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하다 보면 애들 중에는 착한 애들은 혼자 미치고 끝나지만 독한 애들은 바깥으로 화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좀 숨 쉴 구멍을 좀 남겨줘 가면서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